제2강 나머지 정리 되겠어요. 수상의 제2강이고 나머지 정리는 이제 우리가 앞부분 내용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원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나머지 정리 뭐 목과 나머지 뭐 배수 이런 내용이 원래도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고등부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좀 제일 어려운 내용으로 보통 평가가 되고 있어요. 뭐 인수분해나 전개 이런 거에 비했을 때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거고 한번 내용 볼게요. 방정식과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인데 우리가 왼쪽식을 전개해서 오른쪽이 된다라든지 뭐 인수분해해서 오른쪽이 된다라든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나 전개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이제 항등식이 되겠어요. 뭐 x-1, 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항등식인 거야.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양변이. 그쵸? 이런 게 항등식이고요. 항상 성립하는 식.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건 풀어야 되죠. 2x 빼기 4가 3이니까 2x는 7 해서 x는 2분의 7. 그 특정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여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정식 풀어야 됩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은 자,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중요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내가 x에다가 아무 값이나 집어넣었을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넣나 2를 넣나 3을 넣나 100을 넣나 이 식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a와 b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밑에 2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왼쪽의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이 되려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어야 된다. 항등식이 성질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오른쪽 식과 같다고 하면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정리해도 되지만 정리하면 물론 이제 위에 같은 형태의 식이 되겠지만 그냥 양변에 2차 계수가 똑같다. 1차 계수가 똑같다. 상수항이 똑같다.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항등식에서 계수를 정하는 방법 중에서 바로 내용이 이어지죠. 계수 비교법이 있어요. 계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전개해서 2차 계수랑 1차 계수랑 상수항을 비교해서 등식으로 풀겠다 이거고요. 수치 대입법은 어떤 것을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제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와 인수정리인데 인수는 약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양수 똑같은 말인데 우리 소인수분해라는 말 있죠.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수는 약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1 또는 2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x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말이니까 그 2차식은 x-를 인수로 갖는다 이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x가 1이라는 해가 있다는 것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은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다. 그러면 걔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나머지 차수의 식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gx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나머지 정리는 어떤 걸 배우냐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네. 그럼 우리가 검산식 어떻게 썼었죠? 검산식은 어떻게 썼냐면 A는 BQ 더하기 R 이렇게 썼었다. 그쵸? 그걸 쓰라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 이제 식으로 들어가요. 말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하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 되겠죠.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그럼 여기서도 위와 같이 검산식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구나.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도 제가 표시해놨지만 제발 써줘라고 해놨죠. 제발 써줘. 안 쓰고 몰라요.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반드시 식으로 변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fx를 x-2로 나눴다. 그러면 그때 나머지가 3이야. 그럼 이 상황도 한번 써보면 fx를 x-2로 나눴더니 몫은 몰라. 나머지는 3이야. 따라서 fx는 x-2 곱하기 qx에 더하기 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공부하고 나서의 노하우라고 써져 있는데 뭐 다 공부하고 나서 보시면 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함수값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라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하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넘기는 왜 안 넘겨지죠 이게 갑자기? 여기다 써볼게요. 식을 써보면 fx를 x-2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는 5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와 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니까 여기 양변에다 x에다 뭘 집어넣냐면 x에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f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여기 0이니까 없어져서 5가 되잖아. 그래서 바로 f2가 5다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면 f2는 5다라고 써도 된다는 건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도 풀리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반드시 식을 써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구분이 안 가거든. 구분이 안 가고 초반이 지나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을 추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쓰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이걸 써주시고 어떤 원리로 나온 내용들인지 여기서 한번 공부를 직접 나눠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른쪽에 쓴 것처럼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네, 다항식 3x 세제곱 더하기 ax 더 bx 더 12가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다.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쓰면은 3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이를 쓰고요. 는 x-2의 몫이 있어. 나머지는 없겠죠. 인수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배수란 뜻이에요. 인수를 가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얘가 얘의 약수다라는 뜻이에요. 약수. 그러니까 x-2와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겠죠. x-3 마찬가지죠. x-3은 몫이 또 있을 건데 다르니까 q'x라고 잡을게요. 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위의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2 대입할게요. 8, 3, 2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는 뭐가 돼요? 오른쪽 a이면 0이 돼요. 두 번째 식에다는 뭐 집어넣어야 되겠어? x에다 3을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은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2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 푼다 이거지. 연립방정식 개수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은 a와 마이너스 13, b가 8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풀이는 이제 이 나머지 정리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였고요. 앞에서 이제 인수정리라는 거 뭐였냐면 x-2가 인수라는 거는 말 그래도 인수분해하면 x-가 있다는 거잖아.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x는 2를 해로 갖는다는 거죠. 누가? 이 식이. 그러니까 바로 2 집어넣으면 0이다. 3 집어넣으면 0이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초반에는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이 식을 쓰는 연습을 제발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필수예제 2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죠.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어요. 나눠 떨어진다, 인수다, 약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은 x-1과 x 플러스 2와 다른 인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 풀이는 개수 비교가 아니라 수치 대입을 하는 거죠. 수치 대입. 어떤 걸 하는 게 좋겠어? x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x가 1을 집어넣으시면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2는 빵이 되죠. 이 식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죠. 마이너스 2는 또 0이 되는 거야. 이거 연립하면 또 a, b가 나와. 근데 또 어떤 방법도 있냐?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나? 상상이 마이너스 1로 결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 벌써 지금 얘네들이 뭐야 지금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네, 곱하면 마이너스가 2 되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하고 이거 이미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 인수는 당연히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x 플러스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죠? 그래야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a랑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근과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근과계수 안 배웠군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걸 전개해서 다시 2차의 계수와 1차의 계수를 구할 수도 있다. 전개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개할 땐 당연히 얘네들 먼저 전개를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x 플러스 2 전개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뭘 한 거냐? 계수 비교법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네. 그 다음 위에 거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계수 대입법,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항등식에서 배운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필수 예제 3번 이제 문제가 빽빽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약간 단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가장 쉬우냐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 그랬잖아. 일단 식을 쓰라고 했죠. 항상 이거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험에서 관련된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숙제할 때는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씁시다. 네.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은 몰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1이다라고 잡아요. 그럼 우리 여기다 자연스럽게 뭘 집어넣을 수 있냐?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2 빼기 3 더하기 a 더하기 5는 여기 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남죠?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쵸? 그럼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그러면은 이게 fx였잖아. 이제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fx는 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럼 몫은 또 몰라. 자,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잡힙니다.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상수항으로 잡을게요. 왜 상수항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양변에 뭐 집어넣으면 좋아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좋겠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없어지고 k가 되겠죠. a 아까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k를 구하시면 그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k가 나머지잖아. 그쵸?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눈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식을 식으로 나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나눠볼게요. a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x-1로 나눠볼게. 나머지가 1이 되나 한번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계수 최고차 계수부터 비교하는 거야. 2x 세제곱이잖아. 그럼 몇 번 들어가냐? 2x 제곱번 들어가요. 숫자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숫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 빼죠.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제 그럼 몇 번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이 아이가 똑같아지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뺍니다. 마이너스 4x. 그 다음 하나 다시 내리겠죠? 5를 내려요. 플러스 5. 그럼 몇 번 들어가요? 마이너스 4번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하면 빼면 뭐 나와? 1.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본 나눗셈 방법이 뭐냐면 빼고 내리고 빼고 내리고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고 내리고 빼고 내리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 1이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만약에 1차식이라고 하면 여기서처럼 지금 2단계에서럼 1차식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들어가잖아.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걔는 나머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1차 상수항으로 잡습니다. 상수항. 2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로 잡겠어? 1차항으로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항.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항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더 커질 수 없었죠. 초등학교 때도 같은 내용이 있었고요. 자, 다음 2번. 역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뭘로 바로 쓸 수 있냐 이제. 여기다 x에다 2 집어넣으면은 12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4는 x-2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12야. 그럼 우리는 이 식에다 뭘 대입할 수 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x에다 1 대입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4는 여기 없어지고요. 12가 되죠. 첫 번째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또 6이래. 그러면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몫은 또 몰라요. 다를 것 같으니까. 같을 리가 없으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q 프라임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 뭘 집어넣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역시 소거되고 6만 남습니다. 6. 요 두 식을 연립하시면 a, b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의 식을 쓰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라는 게 이제 초반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fx를 x-로 나눴을 때보다 이제 선생님 쓰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써야 됩니다. fx는 x-1로 나눴다. 몫이 있고 나머지는 5다. 얘는 x-3으로 나눴더니 몫이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9다. 근데 문제는 뭐야? 얘를 x-2, x-3으로 나누면 몫은 또 모르는데 나머지를 구해봐.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했잖아. 그죠?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있냐면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몇 차식으로 잡아야 된다? 1차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즉 ax 더하기 b로 잡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A랑 B를 구하려면은 식이 몇 개 필요하냐면 당연히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변에 x를 뭘 넣었습니까?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은 f2가 되죠. 좌변은 여기 있으니까 f2는 요 식은 2를 집어넣으면 소거가 되고요. 2a 더하기 b가 되죠. f3은 뭐가 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두 줄 그은 부분은 소거가 되고요. 3a 더하기 b가 되죠. 그럼 내가 이걸 식으로 연립하고 싶으면 f2의 값과 f3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갑니다. f2는 여기도 양변에 2를 집어넣으시면 소거가 되니까 5가 되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f3은 9가 됩니다. 아, 그거 가지고 일로 와서 너는 5고 너는 9구나. 이렇게 연립하시면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는 4x-3이다 가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 풀이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사고의 흐름. 이게 이제 식을 3개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니까 써야 되는 거고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기계적으로 여기다가 첫 번째 식에다 2를 집어넣고 두 번째 식에 3을 집어넣고 세 번째 식에다 2와 3을 집어넣고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봤어. 뭔지 봤는데 내가 이걸 구하려면은 이게 날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2랑 3을 넣어야 돼. 그래서 2랑 3을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여기까지 풀었는데 요만큼 풀었는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1랑 F5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문제가 응용됐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의 흐름을 배워야 되는데 사고의 흐름을 배우기 좋은 단원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단원이니까 기계적으로 막 외워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방법으로 익히지 마시고 왜 그렇게 접근을 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2번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너무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죠? 한 번 더 써볼게요. fx는 귀찮지만 쓰셔야 돼요. 그 x 나머지 3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이거 바뀌었어. 위에 문제랑 다르죠? 위에 문제는 그냥 fx였는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눴다 그랬는데 제가 인수분해해서 쓰도록 할게요. 플러스 q 2'x 그 다음에 역시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으로 잡습니다. 자, 첫 번째 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나머지 ax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 식부터 봐야 됩니다. 자, 이 초반의 식에 여기다가 이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건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왜? 왜 구하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왜 집어넣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양변에다가 x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왜 집어넣어?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이 집어넣으면 4 빼기 2 더하기 2니까 3f2는 사라지죠. 2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7이 되겠네요. 7f-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돼요.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이제 뭐 구하러 가는 거야? f2랑 f-2 구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식에 또 x는 2를 대입하시면 f2는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에 x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f-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얘가 3이니까 너는 9야. 너가 마일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7이야. 여기서 연립하셔서 a, b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4a는 16이니까 a는 4가 되겠고요. a가 4니까 b는 1. 따라서 나머지는 4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다? 어떻게 지금 이 문제의 흐름을 끌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식을 일단 쓰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식을 쓰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 단원에서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먼저 대입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라 이겁니다. 알겠죠? 항상 우리는 수학에서 문제 풀 때 뭐를 구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그거 왜 전개하고 있어? 그거 왜 계산하고 있어? 그럼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계산하고 전개하고 있는 거야. 목적이 뭔지도 몰라.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게 수학 문제를 푸시면 고생만 하겠죠. 네, 다음 문제. 필수의 5번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x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단 이 식을 쓰는 거야.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3x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3이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를 구해봐 그런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냐면요. 3차식으로 나눴거든요. 그죠? 3차식.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식이냐면 2차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나머지를 2차식으로 잡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풀었던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당연히 뭘 집어넣겠어? 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당연히 뭘 집어넣겠어요? 마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나 내가 구해야 되는 비수가 몇 개야 지금? 3개의 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단은 그 조건을 나중에 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쵸? A랑 B랑 C랑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를 먼저 하지 말고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어야지 이 문제가 풀릴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요. 뭐가 어렵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3을 5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니? 30, 그러니까 16이 들어가죠? 16이고 나머지가 3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83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3이에요. 83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에요. 근데 제가 83을 이렇게 쪼개볼게요. 50 더하기 43으로 쪼갭니다.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 43은 여전히 나머지가 뭐야? 3이야. 다르게 쪼개볼까요? 선생님 나는 그럼 그냥 65 더하기 18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65는 역시 나머지가 없어요. 5의 배수죠. 근데 18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3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은 어떤 수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은 그 수는 5의 배수와 나머지가 3인 어떤 수로 쪼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이 5의 배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3이 나와줘야 돼. 한쪽이 5의 배수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3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했냐? 지금 보시면 이 식의 이 부분 있죠. 앞에 이 부분이 뭐라는 걸 수 있냐면 x-1의 제곱의 배수예요. 즉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부분이라 이겁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면 50이나 65에 해당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줘야 되냐? 3x 플러스 2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이 뒤쪽에서 3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ax 제곱 더하기 우리가 나머지로 잡았던 이 식은 일단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배수일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당연히 몇 번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a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ax 제곱이 되니까 qx 대신에 a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3x 플러스 2다. 네. 우리의 나머지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에 q2 프라임 x 플러스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a의 x-1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다. 선생님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미지수가 뭐야? 지금 3개였는데 몇 개가 됐어요?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그쵸? 자,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난 조건 하나만 더 필요하지. 근데 어떤 조건을 내가 지금 안 썼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조건을 제가 지금 안 썼습니다. 양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소거되고 3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식 요게 지금 우리 fx였잖아. 여기다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 f-1은 소거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해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4x는 4, x는 1. 우리가 찾고 있는 나머지는 a에다 1을 집어넣은 식인 x-1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구나.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x니까 더하기 x. 상수항은 1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잘못 푼 예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을 f1은 5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도 지금 그 조건 사용하지 않았죠. f1이 5다라는 사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1이 5다라는 사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고요. 사용하려고 했더라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이 식을 아예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 x만실 제곱 나왔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니까 뭐 양변에 이게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암산하는 친구도 있고 특히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특히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초반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분하지 마. 그냥 무조건 나머지 전기식 쓰시면 됩니다. 구분까지 뭐하러 해요? 우리 시험에 이거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거? 1개 아니면 2개 나오는 거야. 그거 풀려고 공부하는 건데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나오면 다행인데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이제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선생님 이거 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 쓰시면 돼요. fx는 자,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제가 인수분해 바로 해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3x 빼기 2다. 그 다음 얘를 얘로 나눴다. 그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fx 2x죠. f2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은 이제 모르니까 q'을 잡았고요. 나머지는 뭐로 잡기로 했냐면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a 써도 되니까 a로 사용할게요. 문제 a가 없으니까. 그 다음 뭐부터 본다? 나 뭐 구해야 되지? 얘부터 보는 겁니다. 얘부터 보려면 양변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x에다 2를 집어넣어야 돼. 왜 2를 집어넣나요 선생님? 이거 날라가야 되니까요. 나 얘 모르잖아, 그지? 이 아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양변에 x는 2 집어넣으시면 f1은 2가 소거되고 a가 됩니다. 그럼 나 이제 뭐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f1 구하러 가요. 어디로? 여기로 갑니다. f1은 여기 지금 1 집어넣으면 소거되는 거 보이죠? 여기 3x-2에다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내려오면 되겠죠? 다시 이걸 가지고 내려가면 되죠? a는 1이구나.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기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 그냥 나머지 정리 조건 그냥 쓴 거 아주 필수적으로 이거 2개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2개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 뭘 본다? 내가 뭘 구하고 있지? 나 A 구하고 있어. A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없어져야 되네? 그럼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은 거야 그냥.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F1A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뭐 구해야 돼? F1을 구해야 돼. 쓰지 않은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죠. 양변에 1을 집어넣으시면 F1이 1이라는 걸 유효할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도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사고의 흐름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를 연습하지 말고 제발 어떻게 문제풀이가 흘러갔는지에 대해 제발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냥 배운 대로 쓰는 겁니다. 자,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몫이 qx, 몫을 qx라고 정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지금. fx는 x-2로 나누면 뭐까지 정해줬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그리고 다시 이 q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말 안 해줬죠. 그럼 내가 잡아요. Q'를 잡습니다. 나머지 3이야. 문제는 fx는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잡습니다. a라고 잡을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는 겁니다. 나 a 구해야 돼. x에다 뭐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그럼 f-3은 소거되고 a가 되죠. 그럼 나 f-3 구하러 어디로 가야 되나? f-3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져도 나 구해야 되니까 구하는 거야. f-3은 마이너스 5에 q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5가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f-3을 구하려고 일로 올라왔는데 f-3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 q-3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q-3은 뭐야? 소거되고 3이죠. 다시 어떻게 돼? 여기다 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누가? f-3이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0이 나온 거야. 그거 가지고 일로 내려가시면 되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것도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너무나 사고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네, 순서대로 여기 지금 위에식 fx에다가 2 집어넣고 qx에다가 마3 집어넣고 fx에다가 마3 집어넣고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풀면 안 풀려요? 당연히 그렇게 풀어도 풀리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앞에 문제랑 달라서 당연히 풀리지만 그렇게 공부한 학생은 이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사고의 흐름을 연습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기 너무나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뭐부터 본다? 내가 뭘 구하는 중이야. 나 이거 구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집어넣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우리가 유념해서 이번 단원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 식 자체도 안 써. 귀찮으니까 안 쓰거나 제발 하지 마세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러면 f2는 5다라고 제발 쓰지 마세요. 뭘 써라? 제발 이 식을 써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머지 정리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